답답한 소리 하시네. 세상이 답대로 돌아갑니까? 정답을 누가 몰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통령 되면 나라 곱창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재명이 대통령 됐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절대적으로 힘, 이권, 이익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이재명 같은 인간이 됐죠? 못 막아요. 절대 못 막고 못 이겨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보세요? 자역도 못 이겨요. 다만 지금까지 제도권 내 보수랍시고 하던 자들이 막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라는 제도권에서 막고 있었냐? 우린 지금 당장 세상을 뒤집으려는 게 아닙니다. 변화 없는 이 대한민국의 10년 뒤 모습은 진짜 공산주의가 국가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그러기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역을 배척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건 10년 뒤, 30년 뒤에도 지금과 동일한 현실을 마주할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거. 절대적으로 힘, 이권, 이익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정치입니다. 대부분의 저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정치가 힘, 이권, 이익의 논리로 돌아간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역은 답이 아니다. 저분의 주장입니다. 자역은 답이 아니다. 왜냐? 힘, 이권, 이익의 논리가 자유혁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거꾸로 힘과 이권, 이익이 어디에는 적용이 되냐? 국힘에는 적용이 된다. 자, 그 결과가 우리는 이재명을 못 막는다. 요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힘과 이권, 이익의 논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저런 이권과 이익의 논리대로 정치가 돌아가서 가지고 오는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결과는 자 뭐죠? 제도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결국 이재명이 당선돼서 이재명을 우리가 막지 못하는 거. 중국이 우리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 북한이 그냥 이제는 민간인들이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냥 미사일을 빵빵 쏴대도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 저 이권의 논리가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처참한 결과.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에다 댓글 단 것 중에 자유와 혁신으로도 지금 이재명 못 이깁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와 혁신이 무슨 뭐 이재명을 뭐 막아줄 거고 미국 막 항공모함 끌고 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중국 박살내고 북한 박살내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혁신으로도 이재명 못 막아요. 항공모함 못 끌고 와요. 중국이랑 싸워도 못 싸워요. 대신에 자유혁신에게는 진짜 황교안 대표님 말대로 지금 기회가 있다라는 거. 지금의 2026년도에 이미 벌어진 이 현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을 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자 현실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제도권에는 뭐 보수 정당 자체는 없다. 국민의힘도 지금은 좌파나 다를 바 없다. 자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미 공산화가 되어 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이 나라가 흘러가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당장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미래 정도는 막자. 공산화 되는 걸 막아보자. 그러기 위해 등장한 게 자유와 혁신이다. 그래서 제가 전할 영상의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그냥 자역견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누가 나한테 자역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맞다. 이게 진짜 보수 정치를 하는 거고 보수 이념을 실현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니들이 암만 자역견이라고 해도 그냥 난 자역견 하겠다. 이 보수라는 말, 뭐 우파라는 말, 이 말이 너무 이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단순히 이거를 그냥 자유경제, 시장경제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는 우파야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진정한 우파라고 하면은요. 자유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유의 개념이 반드시 이런 시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 안보, 문화, 사회 이 모든 분야에서 자유의 개념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진정한 우파로서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이 시장 경제에만 자유가 대입이 되면은 이걸 마치 보수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상한 좀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에 자유가 있습니까? 정치에 자유가 없어요. 정치에는 자유가 없어요. 정치에 자유가 있으면은 지금 같은 이런 부정선거 문제는 안 일어났습니다. 자, 정치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안보에 자유가 있나요? 안보에 자유가 있었으면 우리는 어제 고성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걸 보질 않았을 거예요. 안보에도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럼 문화에는요? 문화에 자유가 있어요? 문화에 자유가 없죠. 방송이나 이런 예능, 영화에서 좌익사상을 자꾸 주입을 시키죠. 문화에도 자유가 없어요. 사회는 어떻고요? 사회도 자유가 없습니다. 약자 중심의 사회. 좌파 감성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완전 좌파 감성. 사회에도 자유가 없어요. 시장에만 자유가 있었어요. 시장에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근데 이젠 시장의 자유도 없어지고 있죠. 정치, 안보, 문화,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의 자유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시장의 자유도 이제 사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뭔 놈의 우파입니까? 자유가 없는 우파가 어디 있어요? 우파의 기본 개념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화 한복판에 와 있는 거나 진배 없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제도권의 우파 정당도 없다. 근데 이렇게 자유가 없는 상태로 시간이 점점 흐른다? 그러면 그 끝은 이제 감시와 통제. 이 감시와 통제도 슬슬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죠? 감시와 통제가 지금 슬슬 일어나고 있구나. 이번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실거주 조사한다 그러죠. 직접 방문해서 은행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 출금해야 되는 경찰이 떠요. 돈 왜 출금하세요? 라고 물어본답니다. 이거 다 지금 기사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을 뿐이에요. 자, 실거주 확인하겠다고 그래. 농협에서 1,000만 원 이상 뽑으면 그래.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죠. 병원 진료는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 중심으로만 진료를 받게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절차는 뭘까요? 자, 이제 법안 발의겠죠. 법안 발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안이 통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모두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양국관리법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 형소법 개정안 나왔을 때도 그렇고, 자, 우리는 처음에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말이 되냐? 야, 그러면 노란봉투법 나와서 뭐 그렇게 해서 뭐 파업을 원청 대상으로 파업해버리고 그러고 하면은, 야, 그러면 막말로 그냥 노동자들 지들 뭐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파업 때려버리고, 그럼 원청에서 그거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이게 무슨 그럼 완전히 뭐 대기업들 뭐 다 죽으라는 소리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서 자, 실행됐습니다. 자, 검찰청 폐지, 형사법 개정. 말이 되냐? 야, 무슨 국민들이 검찰 만날 일이 있었다고 무슨 검찰을 왜 폐지하냐? 경찰만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냐? 자, 시행됐어요. 검찰은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다들 그 생각하죠. 야, 그러면 무슨 뭐, 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좋은 병원 가지 말라고? 어느 순간 되면 이 얘기했던 게 이제 그거 된다니까요. 제가 국민의힘을 진짜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의석수로 못 막잖아요. 못 막으니까 제발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좀 민주당이 당신들 대상으로 싸웠을 때처럼 좀 싸우라고.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국민들 선동을 하라고. 이게 법안이 발의돼서 여러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국민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자, 이제 실행돼요. 실행되고 나서 부작용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좀 먹고 있는 거. 멍청한 좌파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감성 좌파들, 감수성으로만 세상 살아가는 좌파들은 얘네들은 차라리 설득이 돼요. 얘네들은 이런 일 생기면은 지들이 겪고 나면은 불편하네 생각보다. 아, 이재명, 뭔 새끼. 아, 두 번 다시 민주당 안 뽑아. 얘네들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막 무슨 뭐 보수 정치의 뭐 대가, 나는 보수 이념의 뭐, 우리 집은 예로부터 막 보수야.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국민의힘만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라면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똑같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이런 일 나오면은, 야, 니네 민주당 미쳤냐, 뭐 했냐, 말만 해요. 시간 지나요. 실행됐어요. 그럼 그제 와서 다시 좌파 정부 욕해요. 바뀌냐고요. 그럼 그 현실이 바뀌냐고요. 이미 일어났는데 그 현실이. 제가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수십 년간 안 바뀔까?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을까? 왜 그게 뻔히 어떤 결과로 가져올 거라는 거를 다 예측이 되면서도 그 예측이 되고 그 현실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현실이 일어나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왜 그 좌파 정부를 욕을 할까? 그 말은 뭐냐? 계속 둘이서 생쇼를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좌파랑 흔히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이 둘이서.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에 우파 정권이 어디고 보수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다 똑같은 그냥 좌파 정당이지 얘네들.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완전 그냥 제가 봤을 땐 부정선거 문제도 그냥 결국 이렇게 돼서 터진 거예요, 사실.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고 무비자 풀어주고 자꾸 중국인들 와서 중국인들한테 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 권한을 주고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거를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국민들 좀 민심 안 좋은 것 같으면은 좌파 정권 한번 욕해주고 좌파 정당이랑 싸우는 척 한번 쇼 한번 해주고 필리버스터 한 24시간 연타로 때려버리면 사람들 또 막 우와 하고 국회 앞에서 그냥 단식 투쟁한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대표님 이러고 그렇게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